안녕하세요. 데이터 애널리틱스 조교 박호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왜 R을 배우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R에 대한 환경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될지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R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의 로스 이아카와 로버트 젠틀맨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이 R 프로그래밍 언어가 통계 계산하고 그래픽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통계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자료 분석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R 자체가 객체 지향적 언어이기 때문에 커맨드 라인의 입력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커맨드 라인 입력 방식은 여러분들이 R을 설치하고 나서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애널리틱스에서 R은 다른 언어보다 분석하기가 자유롭고 내게 알맞게 코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KD 너겟에서도 지금 통계 수치를 보시면 지금 2016년, 2017년, 2018년 보시면 2016년에는 1등이었어요. 그 다음에 2017년에는 2등, 지금은 3순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IEEE에서 나온 순인데 지금 7순위로 되어 있지만 보시다시피 앞에 있는 언어들은 객체 지향으로 지금 안드로이드라든지 아니면 서버 구축에 사용하는 언어들이 대부분인데 이 R 같은 경우 통계 하나만으로 지금 7순위에 랭킹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R이 강력한 통계 처리와 그래픽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겠지만 쉬운 편집하고 개발 환경이 그 초보자들한테도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조작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그 이 R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 있고 게다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픽 기능을 이용한 출력들의 다양한 예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문보다 R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할 때 절차 위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를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의 관점에 대해서 잘 입문을 하시면은 다른 언어를 이제 시작을 하셨을 때도 문제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채용 사이트 중에 한번 구글 사이트에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를 타이핑을 해봐갖고 봤는데요. 그 결과 보시면 학부생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 최소 요건에서 R과 세스, 스타타, 매틀랩 이 통계적인 패키지를 할 줄 아는 능력을 일단 최소 조건으로 갖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구글 커리어라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 가서 한번 잡스 이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그 구글뿐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이런 그 사이트들이 R 활용에 대해서 데이터 처리 능력이라든지 쉬운 프로그램 환경 때문에 사용률이 점차 늘고 최소 조건으로 진행되신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R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지금 출력 도포들의 예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ggplot 가지고 지금 베이직 부분으로 지금 약물 복용에 대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PCA 분석을 이용해서 디멘션을 1과 2로 나눠가지고 2차원 배열로 했었을 때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그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잘 배우실 워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포 감염률을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 색깔별로 해서 색깔이 짙을수록 분포율이 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 어널러시스로 지금 이 연결망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클러스터를 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해서 이진 트리로 만들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R 설치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PPT를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R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R 다운로드는 이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설치는 맨 처음에 나오는 화면이고, 어떻게 구성 요소를 설치할 것인지 해서 이렇게 하면 설치가 완료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R부터 설치하는 이유는 먼저 언어부터 설치를 해야지 그 다음에 환경 설정이 따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쓰는 언어부터 먼저 설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클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눌러주시게 되시면 지금 이렇게 화면이 뜨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3.6.3은 런칭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월 29일이라 다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셔서 저장을 해줍니다. 바로 저장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저장된 걸 확인하신 후에 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학교 서버에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걸리네요. 네, 이제 설치가 다 된 것 같은데, 설치가 아니고 다운로드죠. 네, 다운로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6.3을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어로 설치를 해주시고요. 3.6.3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을 보셔야 돼요. 컴퓨터 사양을 보시려면은 윈도우즈 키에 푸즈 키를 누르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시면은 자, 설치하실 때 여기 윈도우즈 키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스템 눌러주시고요. 잠시만요. 제 정보를 조금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아이디를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보시면 이렇게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10을 기반으로 쓰고 있고요. 지금 64비트 운영 체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윈도우즈 10 쓰시는 분들은 64비트로 쓰실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맥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야기를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맥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인터넷 보시고 좀 참조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 학교 컴퓨터 자체도 지금 64비트의 윈도우즈 10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양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 컴퓨터가 64비트인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32비트 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가지고 체크박스를 지워주시고 64비트만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을 사용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대로 이 부분도 그냥 그대로 설치를 하는데 저는 바탕화면에 아이콘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이렇게 R 3.6.3이 설치가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쭉 이렇게 진행되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R을 실행해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새로 설치된 게 있는데 하셨을 때 여기 3.6.3으로 설치된 게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R은 설치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은 그 에디터로 나온 R 스튜디오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R은 일단 닫아주시고요. 계속 이어서 R 스튜디오를 한번 설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R 스튜디오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R로 쓰시게 되면은 R은 아까 보시다시피 GUI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다른 거 없고 콘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콘솔이라는 부분인데 이 콘솔을 지금 보시면 RStudi오에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하시면 아시게 되실 텐데 아무튼 이 R만으로도 가능하지만 RStudio 유저 인터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RStudio를 깔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RStudio 같은 경우에는 R 랭귀지가 바탕이 돼야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R 랭귀지를 지금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다시 뒤로 가기를 누르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진행하기 전에 한번 PPT를 훑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사이트를 가시면 이 RStudio 데스크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다운로드 RStudio 데스크탑을 클릭한 다음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저희는 서버를 쓰는 버전이 아니고 상업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이용하는 이 RStudio 데스크탑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을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윈도우즈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뭐 맥이라든지 우분투를 쓰시는 분들은 이 밑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동국대학교는 지금 컴퓨터가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윈도우즈 버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시고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학교 사이트다 보니까 조금 느려서 제가 먼저 이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주시면 RStudio 데스크탑하고 서버 버전이 있는데 데스크탑 버전을 클릭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밑으로 스크롤이 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는데 저희는 여기 보시면 오픈소스 에디션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선택하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저희는 서버를 지향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이용하는 이 버전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제 컴퓨터 자체가 지금 학교 컴퓨터는 윈도우즈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 윈도우즈를 클릭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나머지 분들은 이 밑에 뭐 우분투라든지 뭐 맥, 팬도라 뭐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알아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인스톨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톨을 하실 때 인스톨러로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exe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얘는 금방 받아지네요. 한번 네, 다운로드가 다 됐으니까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 눌러주시고 네, 그래서 RStudio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다음 눌러주시고 경로 설정해주시고 저는 그냥 그대로 기본 설치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설치가 완료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 눌러주시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여기 윈도우즈 이 부분으로 가셔서 RStudio에서 RStudio 클릭 잠시만요. 네,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잠시 조금만 줄여볼게요. 촬영이다 보니까 조금 줄이기가 힘드네요. 네, 여기는 제가 실험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4개로 이루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스크립트 창에서 타이핑을 하셔도 휘발성으로 날아가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쓰셨던 이 R 콘솔 같은 경우에는 1대1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커맨드 라인이 한 번 쓰면은 저장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날아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그 콘솔이 이 밑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버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솔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버전이 있기 때문에 3.6.1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글로벌 옵션스에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체인지를 눌러주세요. 체인지 누르시면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게 3.6.3이죠. 그래서 3.6.3을 눌러주시고 OK 눌러주시면 다시 어플라이 돼갖고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한번 껐다가 다시 켜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3.6.3으로 바뀌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2월 29일에 런칭이 된 R이기 때문에 R이 빠를 때는 3주 만에 업데이트가 될 때도 있고 아니면 6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업데이트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3.6.3 버전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버전으로 학교에 요청을 해둔 상태인데 네,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이 버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RStudi오는 설치가 되었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여기 툴스에 가셔서 글로벌 옵션스에서 3.6.3으로 되신 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가 한글로 나오기 때문에 한글이 다 지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지난 시간에 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시면 다 아실 거예요. R이 한글을 지향하는 게 조금 어려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툴즈에 가셔가지고 글로벌 옵션스에 다시 가셔서 코드에 세이빙 가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 텍스트 인코딩을 바꾸셔야 돼요. 텍스트 인코딩을 지금 UTF-8으로 바꾸셔야 돼요. 대부분이 지금 ESC나 아니면은 윈도우즈 1252로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뭐 CP940 크게 이렇게 3가지,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UTF-8으로 하셔야지 한글 입력하실 때 수월하게 진행이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글이 어플라이가 안 됐었는데 이번 3.6.3 버전과 이 RStudio 버전부터는 한글이 조금 자유롭게 진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최신 버전으로 진행을 하실 거고요. 뭐 지난 버전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하시긴 하시지만 패키지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새 버전으로 설치를 하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툴스에 가셔서 글로벌 옵션스에 코드의 세이빙 이 텍스트 인코딩을 지금 UTF-8으로 고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학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스톨만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오셔서 해야 될 일로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겠지만 이 글로벌 옵션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코드의 세이빙에 이 텍스트 인코딩을 UTF-8으로 고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RStudio 설치까지는 완료가 되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 텍스트 마이닝을 대부분 진행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 텍스트 마이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자바거든요. 그래서 자바 설치를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 컴퓨터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하시게 되시면 반드시 다른 곳에 설치를 하시면 안 되고 저랑 똑같은 환경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할게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부팅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그 부분은 고쳐드릴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자바 설치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다시 꺼드리고
한번 꺼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자바 설치를 하실 텐데 한번 PT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일단 자바 그 13 버전인데 이것도 자바 JDK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분명히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12 버전이었는데 지금 13.0.2로 나온 게 확인이 되시는데 한번 쭉 훑어보면은 JDK도 다운을 받을 때 지금 그 리눅스라든지 맥이라든지 아니면 윈도우즈 이 파일에 그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을 받으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의 64비트니까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 그 운영체제가 어떤 부분인지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그 키보드의 윈도우즈 키에 푸즈 키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 노트북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윈도우즈에 가셔서 오른쪽 키를 눌러주신 다음에 시스템을 눌러주시는데 잠시만요. 네,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64비트의 지금 윈도우즈 10 버전이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버전을 확인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넥스트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경로 설정하실 때 기본 설정으로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쭉 가셔서 설치하신 다음에 또 환경 변수를 진행하시는데 일단 설치부터 하고 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글에 가셔서 JDK 다운로드를 하셔도 되는데 조금 복잡해요. 제가 드리는 이 링크로 그냥 타고 가시는 거를 선호해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쿠키에 수락하실 것이냐 나오는데 쿠키 수락하시고요. 그리고 JDK 다운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JDK 밑으로 쭉 가시면 리눅스, 맥, 윈도우즈 이렇게 있으시는데 제 컴퓨터 환경은 윈도우즈 64비트이기 때문에 이 인스톨러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가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운로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운로드 경로를 설정하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바로 열기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휘발성으로 날아가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후에 설치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리도록 할게요. 금방 다운로드가 됐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설치는 어렵지가 않아요. 잠깐 이 창을 닫아보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다른 곳에 설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곳에 바꾸셔서 설치를 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이 경로는 꼭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웬만해서는 그냥 기본 경로로 설치해드리는 걸 권고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완료가 되셨으면 클로즈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일은 윈도우즈 키에 E, 윈도우즈 키에 E 키를 눌러주시면 바로 탐색기가 뜹니다. 디귿, 한글로는 디귿이고요. 윈도우즈 키에 디귿. 그래서 탐색기, 아니면 뭐 바탕화면에 가셔서 누르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주로 단축키를 이용하기 때문에 단축키로 이용하시는 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C에 아까 프로그램 파일즈에 자바 가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JDK가 지금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최신 버전인 지금 이 버전으로 다시 셀렉트를 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13.0.2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그대로 두시고요. 아까 열었던 시스템 창을 다시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키를 누르고 싶은데 지금 노트북 환경이라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스템에 만약에 윈도우즈에 있으신 분들은 윈도우즈의 푸즈키를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가시면 이렇게 윈도우즈 10에 대한 부분이 뜨고요. 여기서 설정 변경을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부분 자르기를 잘못해가지고 여기 윈도우즈 버튼에서 우측 버튼 누른 다음에 시스템으로 가신 다음에 맨 밑으로 내리시면은 지금 스크롤 하시면 시스템 정보가 있을 거예요. 누르신 후에 여기 이 시스템 정보 창이 뜨는데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제일 간편한 방법은 이거예요. 키보드 윈도우즈 키에서 푸즈 브레이크 키 이렇게 가시는 걸 선호해 드리는데, 만약에 노트북이신 경우에는 없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램 쓰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데요. 일단 있으신 분들은 이 키를 쓰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아까 저처럼 클릭 해 갖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설정 변경 키를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고급을 갑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를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저와 똑같이 JDK 경로를 똑같이 설치를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그대로 스크롤 하셔서 컨트롤 C, 아까 여기까지 갔었잖아요. 여기서 경로 설정하신 분들은 이 경로에서 컨트롤 C를 해주시면 되고, 저와 똑같은 경로로 하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스크롤 하셔가지고 컨트롤 C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옛날 버전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삭제하고 다시 새로 만들기로 해서 진행할게요. 자바 홈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바 홈 대문자로 쓰셔야 되고요. 다음에 변수값은 경로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서 나가시면 안 되시고요. 또 하나 설정할 게 있습니다. 패스 경로인데요. 여기서 이 경로를 컨트롤 C 해주시고요. 시스템 변수를 움직일 계획이기 때문에 편집을 해주시고 해주셔야 되고, 이 패스는 절대로 삭제하시면 안 돼요. 네, 삭제 버튼 누르신 분들 계시다 그러시면은 취소를 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학교 컴퓨터에서 진행을 하셨을 때는 뭐 어쨌든 재부팅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개인 컴퓨터로 진행을 하시죠. 개인 컴퓨터로 진행을 하셨을 때는 자바 설정을 잘못해 주시면은 부팅이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 변수를 건드실 때는 반드시 똑같은 설정으로 하시되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패스를 눌러주시는데 편집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저는 따로 있네요. 여기 이미 자바홈 만드신 분들은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없으신 분들은 새로 만들기 하셔가지고 컨트롤 V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저희가 자바홈을 만들었죠? 이 자바홈에 빈 폴더를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10에서 나오는 환경 변수 편집이기 때문에 세미콜론으로 나오지가 있는데 세미콜론으로 나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텍스트 편집으로 되어 있으실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쭉 나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복사 붙여넣기 하셨을 때 세미콜론을 해주신 다음에 아까 있었던 이 퍼센트 자바 홈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도 받고 그 다음에 내 거를 넣겠다라는 뜻으로 세미콜론을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객체끼리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컨트롤 A로 해서 얘만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부팅이 잘못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저도 확인 누를 뻔했는데 확인 누르면 안 되니까 편집을 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환경 변수 편집에서 이렇게 퍼센트 자바 홈, 퍼센트 그 다음에 원 표시, 그 다음에 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받는 게 있다라고 편집을 해주시면은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바 홈하고 이렇게 패스 경로를 설치하셨으면은 또다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한번 확인을 누르셔야지 이제 환경 변수 설정이 제대로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환경 변수가 설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자바 설치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윈도우즈 키의 R키를 누르시고요. 보시면 CMD를 실행해 주시면 돼요. 이 CMD를 눌러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 자바C 띄고 한 칸 띄셔야 돼요.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버전 눌러주셔서 13.0.2 저희가 아까 다운로드 받은 버전이 13.0.2죠. 이 버전이 뜨면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른 문자가 뜨거나 에러가 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설치를 하나씩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은 R 설치랑 R 스튜디오 설치, 그 다음에 자바 설치 해서 자바 환경 변수 설정까지 진행을 했어요. 이 자바 환경 변수를 설정을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 텍스트 마이닝 하실 때 자바를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설정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패스 경로 같은 경우에는 잘못 건드실 경우에는 컴퓨터 부팅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같이 따라 하시는 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부분 건드시지 마시고요. 패스 경로 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학교 컴퓨터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전부 다 삭제하고 이 부분만 넣어가지고 진행해서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들 개인 컴퓨터로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금 주의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하고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자면 툴즈의 글로벌 옵션스의 코드의 세이빙 가셔서 UTF-8으로 텍스트 인코딩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